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계의 갓피플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극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 발레를 빼놓을 수 없죠. 예술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예술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한국 발레의 산증인. 한국 발레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유니버설 발레단 문훈숙 단장과 함께합니다. 이 남자는 나의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다. 저 남자는 나의 결혼 상대다. 공연 끝나고 갑자기 찬동 소리 같이 뭉 소리가 들려서 나중에 보니까 객석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발을 굴르는 소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정말 고우십니다. 아유, 더 고우신 분. 아닙니다. 네. 저희가 캐모마일 차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 잔 드시고 따뜻하게. 일단 제가 축하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말에 국가 브랜드 대상의 네. 또 클래식 예술 분야 네. 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또 딱 서 계신데 발레 분야에서는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가 9회째인데요. 네. 역대 수상자들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백건우 네. 선생님, 그다음에 정경화 선생님, 조수미 소프라노, 그다음에 조성진, 임윤찬 이런 네. 정말 음악계의 거장들이 네. 이제 받으셔서 이 상을 내가 받아도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저 개인의 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난 40년 유니버설 발레단이 쌓아온 그런 업적들을 높이 평가를 해 주셔서 주신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발레단 얘기를 하셨는데 유니버설 발레단으로서도 또 축하할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저도 정말 문화예술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자원봉사상을 받게 돼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지난 한 27년 동안 저희가 호두까기 인형을 시작할 때 먼저 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공연을 먼저 올리고 또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 공연을 네. 올렸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 방문을 하면서 발레 엿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활동했던 그런 봉사 활동들이 조금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네. 그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네. 일로 받으신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정말 큰 발전이 있었잖아요. 네. 딱 그 40년 전 84년에 첫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단 공연이죠. 공연, 네. 신데렐라. 네. 저희 그 공연이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래요? 보실까요? 와, 당시 신데렐라요. 주역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워싱턴 발레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를 지도해 주신 에이드리안 달러스 선생님이 창단하니까 한국에 네. 들어와라 해서 이제 그때 다시 한국에 와서 들어오셔서 창단 공연을 같이 하게 되었고 네. 이때 American Ballet Theater 미국 최고 발레단이죠. 네. 이 남자 무용수가 거기에 주역 무용수인 패트릭 비슬이라는 네. 무용수가 이제 함께 공연을 해 주셨는데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작품들에서 주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성품이 좀 더 서정적이고 낭만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낭만적인 작품 다 아시는 지젤이라는 지젤, 작품.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뉴욕시티 발레단의 조지 발란신이라는 안무가 또 단장이셨고 예술 감독. 이분이 안무한 라소남뷸라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목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와서 촛불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끝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고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네. 아주
좀 신비로운 어떤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이 역도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전막 발레는 아니고 단막 발레인데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발레리나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죠. 네. 또 하실 때 좀 어려운 편인가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발끝으로 계속 내려오지를 못하고 아. 거의 처음부터까지 발끝에서 계속 이렇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발로 걷는 장면은 예. 거의 없고 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나중에는 사실은 좀 이 작품이 비극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시인을 안고 퇴장을 해야 돼요. 네. 남자 무용수를 네. 안고 이렇게 우와. 퇴장을 해야 되는 발끝으로 선체로요? 아니 그때는 그때는 이제 그래도 발 허용이 되는군요. 내려서 네. 음. 아니 1985년부터 국내 음. 발레단으로는 뭐 최초로 네. 해외 공연을 계속 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84년도 창단해서 85년부터 바로 해외에서 바로 하셨네요. 그 이듬해에 이제 해외 공연을 갔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주로 중국도 다녀왔고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아시아 쪽에 네, 이제 가까이서 해외 공연을 다니다가 이제 199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한국 단체가 북미와 이제 유럽으로 이제 해외 공연을 가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레가 아무래도 서양 예술이기 그쵸. 때문에 본고장인 러시아나 프랑스 또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인정을 또 이제 받고 또 좋은 언론에서 또 좋은 평을 많이 네. 또 받게 됐습니다. 심청을 그 해외에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어떻게 심청이라는 걸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심청이라는 작품이 네. 이제 해외에서 좀 인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들이 잘 아는 예술 분야인 장르인 발레 네.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장르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를 네. 새롭게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비로움을 가지고 볼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발레는 낭만적인 사랑을 그쵸. 주제로 하고 있지만은 심청은 효를 가지고 네.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네. 또 심청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죠. 1막에서는 굉장히 서민적인 우리나라의 그 네. 마을의 모습 네. 을 볼 수가 있으면서 특히 선원들의 그 장면, 춤추는 장면이 그 남성미가 넘치는 남성 군무 네. 굉장히 항상 어딜 가나 언론에서는 항상 남성 군무에 대한 아주 호평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2막은 환상적인 바닷속 장면이고 그다음에 3막에서는 또 다른 좀 화려한 우리나라의 궁궐 문화 네. 의상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의상들을 보고 특히 제외하는 장면에서는 뭐 거의 다 눈물을 펑펑 눈물을 흘리죠. 흘린다고 저는 이제 공연을 하면서 그날 오셨던 평론가 분께서 네. 객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울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심청의 장점 중 하나가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음악이 이제 특별히 이 작품을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 케빈 피카르디라는 미국 분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공연을 보고 나신 분들이 혹시 CD 없느냐 음악 집에 가서 네네. 듣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나중에 혹시 이렇게 음반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아직은 하셨군요. 못했습니다. 네. 얼른 하셔야겠네요. 네. 무용수였을 때 시카고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3막 마치고 이제 커튼콜 하기 위해서 커튼에 올라갔는데 전부 객석에 계신 분들이 다 서 계셨어요. 네. 그리고 헝가리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도 신청을 올리고 백조를 올렸을 때 거기서도 역시 기립박수를 받았고 프랑스 팔레드 콩그레에서도 공연할 때도 거기는 유럽에서는 박수뿐만 아니라 정말 관객이 감동하면요 발까지 굴러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갑자기 찬동 소리 같이 뭉 소리가 들려서 바깥에 찬동 소리가 이 안에까지 들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객석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발을 굴르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용수로서는 정말 그 순간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쯤에서요. 네. 단장님의 또 깊은 이야기를 네. 끌어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안에 저희가요, 뭐 무용담, 밀담, 후일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를 뽑아주시면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트 네. 들어있는 걸 고르겠습니다. 밀담. 입니다. 밀담입니다.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비율 깡패다. 아, 네. 뭐 딱 봐도 너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보기만 아니에요. 해도 비율 깡패시긴 한데, 아니에요. 와, 이게 언제인가요? 어머, 너무 귀여우시네. 요즘은 체격이 좋은 무용수들이 많아서 네. 제가 흔히 하는 말이 발레를 일찍 하기를 잘했다. 아니, 너무, 와. 근데 너무... 발레를 하려면은 정말 머리가 요만해야 되고 자꾸 네. 이렇게 우리 이다님처럼 아름다우시면 되는데 네. 머리 작고 팔다리가 길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허리 길이가 좀 짧은 것이 좋은데 저는 좀 그냥 토종 한국 스타일의 몸인 거를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팔도 기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다리도 확실히 기신 것 같고. 아닙니다. 예, 아유. 다 속임수를 써서 처음에 그럼 발레를 시작하게 된 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네. 태어나가지고 버지니아에서 살았는데 네. 우리 집 근처에 이제 발레 학원이 하나 있어서 엄마가 이제 여동생하고 같이 네. 여동생이랑 너무 같이 귀여운데요. 그렇게 네. 이제 그냥 취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네. 같이 가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10살 되면서 네.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리틀 엔저스 예술단의 네.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무용을 네. 배워서 네, 부채춤도 하고 장구춤도 하고 네, 상모도 지금 잘 돌립니다. 상모 돌리기까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단장님께서. 상모 잘 돌립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한국 무용을 하다가 네. 이제 그 13살에 이제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내 그 해에 미국에서 발레 선생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에이드리안 달라스 아까 얘기하셨던 선생님. 달라스 선생님이시군요. 이분이 신청을 안무해 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발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분하고 발레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워낙 잘 하셨고, 뭐, 진짜 레전드 오브 제 레전드신데, 그래서 뭐 별명도 많으시잖아요. 영원한 지젤이라고도 네. 불리시고, 물가의 수초.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는 이거를 참 네. 처음에 그냥 이렇게 단어로 봤을 땐 사람을 물가의 수초라고 한다고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네. 또 백만 노트라는 별명도 네. 있으시고, 이거는 어떤 뜻의 우리 백만 단원이 준 별명인데요. 네. 제가 은퇴하고 이제 공연할 때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단원들한테 부족했던 부분들 네. 좀 써서 네, 주세요. 그런 거를 다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지도를 하는데 하도 많아서 단장님은 100만 이래 단원들 사이에 그렇게 네.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또 제일 그냥 이 세 가지 별명 중에 영원한 지젤이라고 꼭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 지젤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 아이고. 지젤 보면서 특히 이 부분 있죠. 한 발로 예, 이렇게 해서 허핑하는 정말 건데, 어떻게 예.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 수가 네, 있는가. 많은 분들이 단장님은 네. 이 중력이 안 느껴진다고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뭐 공기처럼 가벼운 네, 스텝에서 네. 또 두각을 보이시면서 네. 굉장히 해외에서 극찬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기사들을 쫙 봤는데요. 네, 내용들이 정말 지젤을 누가 줄리아 문처럼 출 수 있을까? 도 있고요. 문훈숙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적 그 자체. 아이고. 살아있는 지젤처럼 보였다. 그 누가 지젤을 문훈숙처럼 출 수 있을까? 아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지젤이신 거거든요. 네. 그 별명이 가장 영원하니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젤 공연을 해외에서 한번 하셨을 때 네. 끝나고 그 관중들이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막 네. 구경하러 왔다면서요. 네. 그게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야외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 사진이군요. 네.
그 이날 공연 전에 공연하기 1시간 전부터 비가 소낙비처럼 계속 쏟아져 네. 와서 아 이거 공연 취소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공연 30분 전에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무대를 쓸고 다 전부 준비해서 네. 공연을 했는데 그날 밤에 달이 또 보름달이 어머, 아름답게 또. 또 뜨고 네. 그래서 무대 장치에 달이 있었지만 실제 그게 또 숲속에 있는 야외 야외 극장이에요? 극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숲속이 거의 이막이 숲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장치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그 쳤던 지젤이 자연이 또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그날 알베르타 테스토라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가 오셔서 공연을 봤는데 정말 신비로웠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했던 네, 날이었군요. 네. 그리고서는 끝나고 사람들이 정말 사람 맞아? 하면서 네, 그래서 좀 끝나고 이제 퇴장하려고 하는데 다 몰려든 오신 거예요. 분들이 안 가시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몰려오셔가지고 네. 아까 보신 사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악수를 인사하시는 해야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잘 이때 없죠. 네, 없었습니다. 발레에서 저런 건 저도 처음 그, 보는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 중 하나였던 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음악 소리가 들리면요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고 그 음악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맛을 한번 알면요, 약간 마약 같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과 기쁨과 보람, 특히 음악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표현할 때 희열,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발가락에 까서도 또 연습실을 향해서 가고 힘든 삶이지만은 공연 끝나고 나면은 또 바로 연습실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 그 발레도 그렇지만은 모든 예술 장르가 어느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든 예술가들이 겪는 또 인내하는 과정이 아닌가. 또 단장님 얘기를 하면 네. 해설을 해주시는 네, 걸로 네. 또 유명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해설 있는 발레는 언제쯤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네. 하시는 얘기가 발레는 어렵다. 어렵다, 맞아요. 발레를 보면 심심하다. 좀 재미없다. 졸립다. 그 얘기 많이 뭐 하시죠. 비싼 표를 주고 돈을 주고 사서 이제 가서 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발레를 그렇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이게 이해를 못 하시고 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실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공연 전 해설을 시작을 했고 거의 이제 10년 된 것 같아요. 대사 동작이라는 게 네. 약간 마임 같은 네, 건가요? 마임, 발레에서는 판토마임이라고 판토마임. 하죠. 예. 아. 그래서 저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모든 대사를 약간 수화처럼 오. 이렇게 손동작으로 표현을 하죠. 해설을 또 해주시는 거를 저희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해설을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영상인데요. 네, 이 장면은 지금 지젤 1막 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왕자가 이제 마을 사람이 아니고 왕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카운트가 나와서 딸을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데 약혼녀죠. 그래서 네. 약혼녀가 당신 당신. 이렇게 옷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왜 입었느냐. 이제 마을 사람처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이게 그냥 다 대사군요. 이게 그러니까는 네. 가벼운 생각으로 네. 그랬다 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니까 이때 지젤이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이제 공주에게 이 남자는 나의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다. 저 남자는 나의 결혼 상대다라고 얘기하는
마임 장면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몇 가지 부분이 이제 발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작들이 바로 지금 방금 본. 조금 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네. 저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어떤 네. 거를 좀 가르쳐 주실까요? 네, 일단은 발레가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사랑을 의미하는 판토마임이 여러분 이거는 아니고요. 네. 보통 우리는 이건 이거죠. 아니고 네,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뛰기 때문에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포개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아. 그다음에 사랑을 맹세하면 한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한 손을 이렇게 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맹세라는 뜻이 되고요. 네. 그다음 결혼은 이렇게 결혼 반지를 아까 가리키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야. 아까 했던 그렇죠. 거요. 아, 그다음에 제일 많이 네. 보게 되는 아무래도 춤 장르이기 때문에 춤을 네. 춤을 아. 추자라는 동작이 춤추자. 이제 흥겨울 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어깨춤을 추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번 손을 돌려서 이제 흥을 돋군다라는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와 함께 여기서 여기서 춤을 추자. 추자. 이렇게 춤을 얘기를 하죠. 추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그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뭐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유니버설 발레단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하게 되실지도. 네. 뭐 앞으로 줄곧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계속 이제 아무래도 신작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최근에 코리아 모션 정이 있지만은 계속 이제 새로운 우리만의 창작 작품들을 개발하고 또 이제 새로운 인재 발굴 특히 이제 안무가도 발굴을 해야 되고요. 뭐 지금까지 많은 해외 공연 다녀왔지만은 내년에 저희가 아부다비 그에 초청을 받아서 신청 공연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한국 발레를 세계에 알리고 네. 기본기를 충실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시대에 맞는 또 이 시대의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작품들을 올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발레의 기본은 유연성이죠. 신체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말 유연하게 하셔서 K-발레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계신 문훈숙 유니버설 발레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